제 이름은 하시모토 유키, 30살 전업주부예요. 저희 가족은 아직 아이가 없지만 저는 30살, 남편인 미나부는 32살이라 나이상 슬슬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 마나부와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일에 몰두하는 저한테도 요즘 시대에 일하는 여자는 평범하지. 나도 지금 하는 일 좋아해. 라고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준 것이 기뻤던 게 선명히 기억나요. 만났을 때 서로 벌써 28살과 30살, 사귄다면 결혼을 의식할 나이였기에 자연스럽게 진지한 교제가 되었어요. 특별히 큰 문제 없이 결혼할 수 있었죠. 마나부는 게임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그런 장르에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재밌게 알려주었고 이제는 같이 게임을 즐기는 사이가 되었어요. 와, 계속 생각했는데 유키는 머리가 엄청 좋은 것 같아. 전략 게임으로 이기질 못하겠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비슷한 나이대에 같은 취미를 즐길 수 있다니 좋겠다 라고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관계였어요. 마나부, 지금 목욕 중이구나. 업무 연락인가? 라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들여다보자 알림으로 뜬 건 루미코? 지금까지 마나부의 핸드폰을 허락 없이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고 보니 마나부 바로 확인하면 귀찮기고는 상사가 있다고 하면서 읽음 표시 안 뜨는 앱을 설치했었지. 설마 그 앱에 도움을 받을 줄이야. 그리고 저는 앱에서 마나부의 최신 라인을 확인했어요. 그러자 얼마 전에 간 레스토랑 완전 좋았지? 다음엔 언제 갈래? 그러고 보니 남편 휴일이 바뀌었어. 다음부턴 일요일에 만나면 좋겠는데 그쪽 안에는 괜찮아? 완전 괜찮아. 슬슬 1주년 기념이 다가오니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완전 기대하고 있을게. 1주년 기념일? 우린 결혼 2년째인데? 심지어 뭐야? 더블 불륜? 저는 나름 마나부에게 매정을 쏟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나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이렇게 쉽게 불륜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솔직히 감탄했어요. 아, 개운하다. 유키도 목욕하고 와. 물 데워뒀어. 고마워. 마나부, 핸드폰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밟을 뻔했다. 미안. 고마워. 조심할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목욕을 마친 후 평소대로 둘이서 밥을 먹고 평소대로 오늘 있던 일에 대해 얘기하고 평소대로 둘이서 사이좋게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잠이 오겠냐? 저는 마나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이번엔 라인을 철저히 읽어보기로 했어요. 화면 녹화를 위해 제 핸드폰도 준비했어요. 발음 증거로 라인 캡처는 약해요. 얼마든 날조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상대 핸드폰이 보이는 상태에서 화면을 녹화한 증거가 더 효과가 좋다고 어떤 기사에서 본 것이 떠올라 한 손에 제 핸드폰을 들고 라인 대화 이력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러자 아주 불륜의 증거가 쏟아지더군요. 이 루미코라는 여자와는 1년 사귀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해서 그 외에 친구나 동료와는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 여자 이름을 찾아보자 세상에 한 명도 나오지 뭐예요? 마나부 씨가 얼마 전에 데려가준 레스토랑 엄청 맛있었어요. 또 데려가주면 좋겠다. 당연하지. 근데 남편은 괜찮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자주 놀러가면 뭐라고 안 해? 괜찮아요. 우리 남편 둔감하고 벌써 아저씨니까. 그럼 잔뜩 놀자. 기뻐요. 아마 이 하나라는 사람은 루미코보다 젊은 것 같고 만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나부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뭐 외모는 나쁘지 않지만 저희는 맞벌이고 집세나 전기세 외에는 돈을 따로 써요. 아이도 없으니 놀러갈 돈은 곤란하지 않겠죠. 아, 설마 나도 불륜 피해자가 될 줄이야. 충격이었지만 생각보다 머릿속은 냉정했어요. 아마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답답했다면 조금 더 예민하게 마나부를 추궁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오히려 마나부가 어디까지 했는지 조금 흥미조차 솟았어요. 라인의 대화 영상을 컴퓨터로 전송하고 핸드폰에서는 삭제. 컴퓨터에 보낸 데이터는 USB에 옮겨서 보관한 후 저도 쉬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고민하느라 못 잘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잤네. 좋은 아침. 저기 유키. 오늘 일 바빠? 아니, 지금은 성수기도 아니니까 정시에 퇴근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오늘 오랜만에 마시러 가지 않을래? 케이스케가 오랜만에 셋이서 마시재. 케이스케가 말이지? 케이스케란 저와 마나부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에요. 제 친구의 친구로 당시부터 발이 넓은 사람이었고 첫인상은 뺀질남. 겉모습이 평범한 만큼 더 성가신 타입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부부에게 마시러 가자고 한 이유. 분명히 내가 열받을 모임이다. 좋다, 가자. 아싸. 케이스케한테 연락해둘게. 가게에서 만나면 되겠지? 나중에 링크 보내줄게. 와, 유키 오랜만.
결혼식 이후로 처음인가? 그럴걸. 오랜만에 마시러 가자고 해서 놀랐어. 여전히 쿨하구만. 여전히 뺀질남이네. 일단 생맥 3개요. 둘은 여전히 자주 만나? 글쎄, 요 1년 동안은 자주 놀았지. 얼마 전에도 요코하마로 마시러 갔었지. 맞아. 그때 루미코가. 루미코? 새로운 친구야? 뭐야, 신경 쓰여? 야, 하지마, 케이스케. 그런 거 아니야. 케이스케 지인이야. 그렇구나. 좋네. 다음에 나도 끼워줘. 어떡할까? 유키는 미인이지만 좀 분위기를 못하니까. 그럼 왜 술자리에 불렸냐, 이 망할 대머리야? 마주한테는 수여 있겠지만 나는 어느 쪽이냐 하면 사리 쪽에 갈라. 엉엉 올 때까지 쥐어짜버릴까 보다, 이 쓰레기 새끼가. 그만하라니까. 마나부도 말릴 생각이 없구나. 그럼 이 자리에 루미코 씨를 부르면 되잖아. 난 이만 돌아갈게. 뭐야? 화냈어? 유키도 그렇게 질투하는구나. 자, 아직 맥주도 안 왔으니까. 못 들었어? 돌아간다고. 마나부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조심해. 루미코 씨한테 잘 말해줘. 여전히 귀엽성이 없네.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야. 진짜 열받는 술자리였네. 분명 루미코를 마나부에게 소개한 건 케이스케겠죠. 1년 전부터라는 점에서도 시기가 맞고, 무엇보다 오늘 저를 불러낸 건 분명 저를 놀리며 즐기고 싶었던 거겠죠. 케이스케는 성실해 보이지만 껄렁하고 심지어 약간 여자를 무시하는 면이 있어요. 결혼하고도 일하길 선택한 저에게 대놓고 아무리 마나부가 이해해준다고 해도 보통 좀 자제하지 않냐? 유키, 너 제대로 아내 노릇할 생각이 있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부터 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물론 마나부와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과거의 얘기. 저는 개쓰레기 두 남자에게 걸려버리고 만 것이죠. 어디 보자, 할 일이 산더미네. 저는 자는 척을 하며 마나부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그러자 역시나 꽐라가 된 마나부가 침대로 뛰어들었죠. 바로 잠들길래 가방에서 핸드폰을 갈취.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그룹 라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어요. 와, 대박. 야동 좀 그만 봐라, 멍청아. 찾아낸 그룹 라인은 마나부, 루미코, 케이스케가 참가하고 있었는데 무려 셋이서 관계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한창 하던 중의 사진이나 영상이 정성스레 앨범에 정리되어 있어서 아니, 아주 성실하게도 무슨 청춘 시대를 즐기고 있네? 원신 원숭이 청춘백서 그룹이라고 개명해버릴까? 둘은 일부러 오늘 저를 술자리에 불러 의도적으로 루미코의 이름을 언급한 거겠죠. 제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술안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말은 그닥 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IT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서 연봉은 마나부보다 높아요. 참고로 케이스케보다도 높고 외식했을 때는 제가 돈을 많이 내는 걸 아주 싫어했는데 어디선가 연봉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던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되는 복수가 있고 안 되는 복수가 있는 거고 애초에 이런 건 제대로 된 복수가 아니라 연봉으로 이길 수 없는 남자의 유치하고 전능한 화풀이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작업하는 거 진짜 싫다. 마나부의 SD카드에서 데이터를 뽑아내 바람 증거를 저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핸드폰을 가방에 돌려놓고 저는 대충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여보세요? 지금 통화 괜찮아? 도와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다음 날. 좋은 아침. 벌써 출근한 거야? 어제는 미안. 나도 케이스케도 과음했던 것 같아. 루미코 씨랑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도 야근은 없으니까 평소대로 돌아갈 거야. 나머지는 돌아가서 얘기해. 아무래도 상대는 이렇게 원숭이 같은 바람을 피워놓고 들켰다는 생각도 못하고 심지어 이혼하고 싶지도 않아 보여요. 뭐 그렇게 두지 않을 거지만요. 큰일이다. 역시 화났나 봐. 케이스케랑 있으면 그 녀석한테 휩쓸려서 안 된다니까. 유키, 어서. 다녀왔어, 마나부. 저기 미안해. 말 안 했지? 오늘은 마중 나와줬어. 그치 언니? 응. 아키사키 씨. 그래서 말이야, 마나부. 할 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제는 너무 많이 마셔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제 태도 때문에 화난 건 아니고. 네가 바람 피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러 지금부터 시댁에 가려고 해. 언니한테는 당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역할을 부탁한 것뿐이야. 바람이라니 무슨... 그래, 시치미 떼봐. 시치미를 뗄 때마다 내 핸드폰에서 증거 영상들이 흐를 테지만. 뭐? 요즘 시대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잔뜩 남겨두다니 정말 멍청하다니까.
캥기는 일을 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던 걸까? 그렇게 말하며 영상 파일의 재생 버튼을 터치. 그러자 셋이 성대하게 즐기는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이걸 보고 마나부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기 마나부, 같이 시댁까지 가줄 거지? 언니 부탁해. 언니는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마나부를 휙 들어올려 그대로 차에 쑤셔 넣어 주었어요. 언니가 전 프로레슬링 선수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의 근육은 세상을 구한다라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 진실되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어느새 시댁에 도착. 시부모님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지? 하며 의아한 표정이셨지만 일단 안으로 들여주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나부 씨가 바람을 피웠어요. 뭐라고? 무슨 오해인 게? 증거는 모두 확보했으니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만둬. 부탁이야. 그만둬줘. 인정할게. 바람 피웠습니다. 왜 그런 멍청한 짓을? 이유 따위는 이렇게 된 이상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혼을 원해요. 거짓말이지? 그런 단 한 번이잖아. 루미코랑은 1년 바람을 피우고 하나랑은 최근에 관계를 가졌으면서 뭐가 한 번인지 설명해봐. 그건 마나부, 너 대체 무슨 짓을? 아버님, 저는 지금 당장 이혼 신고서를 기입해주지 않을 경우 지금 저에게 있는 바람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해서 내용 증명서를 작성해 회사로 발송할 생각입니다. 마나부의 근무처, 아버님이 경영하시는 회사가 되겠네요.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에게 발언할 권리는 없어. 입 다물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에서 경영하는 작은 회사에 이 특정 스캔들을 떨어뜨리는 것과 순순히 이혼에 응하는 것. 어느 쪽이 좋을지 경영자인 아버님이시라면 아시겠죠? 마나부, 이혼 신고서에 기입해라. 싫어. 그럼 위자료를 내야 하잖아. 당연하지. 너 얼마나 심한 짓을 한 건지 자각이 없는 거냐? 그런 한심한 짓을 사인하지 않는다면 넌 우리 회사에서 해고하겠다. 아니 왜? 이 소동이 회사에 퍼지면 얼마나 손해가 나올 줄 알아? 지역과 밀착한 회사의 스캔들은 금물이라고. 그게 심지어 사장의 아들이라니 딱 좋은 얘기거리라는 걸 모르겠냐? 이 멍청한 놈. 아버님에게 질책당해 울상이 든 마나부는 겨우 이혼 신고서에 사인했어요. 조금 애먹긴 했지만 뭐 됐어요. 그럼 위자료에 대해서 말입니다만. 위자료는 150만 원. 150만 낼게요. 웃기네. 이혼하기 싫다고 하면서 바람 피운 경우 위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뒀구나? 정말 왜 이런 답없는 개쓰레기랑 결혼한 걸까? 하지만 그것도 곧 끝이에요. 인생의 흑역사와 맞바꾸어 인생 최대 복수를 달성하도록 해보죠. 하지만 저는 500만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뭐? 아니 그런 법외적인 금액에는 불가능하지. 나는 회사 변호사도 있다고. 너 정말 바보구나? 뭐? 루미코도 하나도 라인 대화를 보아하니 기혼자였어. 즉, 이 바람이 바람 상대의 남편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설마? 맞아요, 아버님. 남편 한 명씩 최대 1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150 곱하기 2로 300만, 거기에 제 150만을 더해 450만. 하지만 지금 저에게 5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각서를 쓰면 50만 원 입막음비로 남편 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물론 이 동네에서도 나갈 테니 아버님의 회사도 안전할 겁니다. 입막음 비용치곤 싸지 않나요? 아버님은 엄연한 경영자. 이게 내가 제안하는 거래라는 건 금방 눈치채셨겠지. 알겠습니다. 아들에게 즉시 500만 원을 지불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일은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이 녀석의 말 따위 듣지 마. 닥쳐라. 유키 씨의 말대로 하지 않는다면 널 해고할 거고 가족으로서의 연도 끊을 거다. 그럴 수가. 너무해. 닥치라고 했지. 너 같은 멍청한 아들놈. 망할. 이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신고서와 위자료 5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후 언니와 좋은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들었죠. 근데 네가 이대로 끝낼 것 같진 않아. 역시 언니, 나를 잘한다니까. 그야 유키 넌 IQ 200인 천재. 유키를 적으로 돌리다니 정말 바보. 그래요. 사실 전 조금 남들보다 머리 회전이 빨라요. 고등학생 때 해외로 유학 가서 그쪽 대학에서 공부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일에 대해 마나부는 물론 친구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머리가 너무 좋다는 것만으로 견제당해 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나부한테 게임을 소개받아 시작했을 때도 진심을 내면 안 된다고 느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잘 사는 비법은
나 자신이 지나치게 나서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 손을 대는 건 여기까지. 이후에는 알아서 추락하는 걸 지켜보도록 하죠. 이봐, 얘기가 다르잖아. 어머, 전 남편인 마나부 씨 무슨 볼일이야? 웃기지 마. 너 500만 내면 입 다문다고 했잖아. 나는 약속대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그럼 왜 내 회사에 불륜 내용 증명서가 도착한 거야? 심지어 2통. 아, 루미코랑 하나의 남편이 보낸 거 아니야? 뭐? 왜 내가 눈치챈 걸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한 거야? 말해두지만 루미코와 하나도 은근히 SNS에 불륜 티냈어. 그럴 수가. 바람을 의심하지 않는 게 어렵지. 요즘은 SNS로 증거를 찾을 수도 있고 탐정도 흔신소도 있어. 발버둥 쳐봤자 도망가는 게 더 어려워. 그럴 수가. 도와줘. 원래 우린 부부였잖아. 그보다 나랑 라인 할 때야? 뭐? 하나의 남편분 나름 무서운 쪽 사람인 것 같으니까 조심해. 농담이지? 제발 도와줘. 잘가 마나부. 그래요. 저는 SNS에 루미코와 하나의 계정을 이미 알아냈어요. 그리고 남편분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정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딱 봐도 마나부와의 불륜 여행인 게시물을 남편분으로 추정되는 계정에 보내며 이 게시물 아내분인가요? 사이 좋아 보여서 부러워요 라고 살짝 DM을 보냈을 뿐. 남편분의 계정이 아니면 사람을 착각한 걸로 끝나는 거고 남편분의 계정이 맞다면 뭐야? 라고 생각할 것. 제 계획은 대성공. 그 후에는 남편분이 알아서 움직여줘서 아내도 마나부도 루미코와의 관계를 가졌던 케이스케도 감자처럼 줄줄이 뽑혀나온 거죠. 어쩌면 하나와도 연결점이 있었을 수도 잘 모르겠지만 그 후 마나부, 케이스케 양쪽에서 엄청난 양의 SOS 라인이 왔지만 모두 정성스레 읽고 전부 무시. 왜 읽냐고요? 그야 오락으로서는 최고이니까요. 이만큼의 굴욕을 받았으니 일의 전말을 즐기는 것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죠. 라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마나부와 케이스케는 각자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더해 불륜 내용 증명서가 회사에 보내졌어요. 마나부는 회사에서 잘리고 부모에게 절연당했다고 해요. 심지어 저에게 500만을 낸 후라 통장은 텅 빈 상태. 게다가 하나의 남편은 무서운 쪽 사람이어서 케이스케는 강등 처분으로 면해졌지만 하나의 남편분에게 협박을 받아 회사를 자진 퇴사. 둘은 하나의 남편분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직원으로 착취당하게 되었다던가? 참고로 루리코도 남편과 이혼, 하나도 이혼하게 되었어요. 각자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받아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여성 둘이 사이좋게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사이좋게 넷이 같은 가게에서 일하게 되어 잘 됐네요. 해피엔딩. 뭐 거의 비합법적인 가게에서 얼마나 가혹한 업무를 강요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키, 기분 전환 겸 온천 가자. 좋다 진짜. 나한테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한동안은 손에 넣은 500만으로 살짝 사치를 부려보려고 해요.